예, 이 말의 신뢰도 비판이 나오는 게요.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을 포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가 지난 13일에 35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을 했는데 여길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하면서 13조 1천억 원이 할당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말을 또 바꿨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 상품권입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라벨가리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라벨가리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일부러 이름을 바꿔서 내놓은 건지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고집을 않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 보니까 말을 바꿨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니까 민생 쿠폰을 포기하면 즉각 추경할 수 있냐 이런 압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추경 압박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복지와 관련돼서 보편적 복지 모두 국민에게 모두 다 나눠주겠다. 근데 이름은 어찌됐든 그 나눠주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건 다분히 저는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선거든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거 한 6개월 전쯤에는 꼭 이렇게 뭐 지역 화폐든 아니면 무슨 그 재난지원금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현금성 복지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5월 달이나 6월 달에 조기 대선을 겨냥을 해서 네.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라도 꼭 현금성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해서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현수막에 이렇게 낼 겁니다. 이재명이 해냈다. 뭐 무슨 복지 이렇게 해서 아마 선거 전략으로 할 텐데 예. 국민들은 알 겁니다. 이게 이름이 현금이든 아니면 뭐 지역 화폐든 아니면 쿠폰이든 이게 지금 미래 세대가 쓸 거를 미리 이렇게 땡겨서 돈잔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2030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빚만 가중시키는 정책은 중단하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네. 그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2030이 왜 눈과 귀를 민주당한테 주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런 이 복지 정책은 아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우클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전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 그리고 이재명의 우클릭 쇼가 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스스로 열심히 증명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살펴볼 텐데요. 이광재, 김동연, 김부겸 이 세 사람이 또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은 정신 좀 차리고 정도를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고집을 버려라 얘기를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이광재 그 의원 말씀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지율은 뭐 당의 지지율이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든 일개 정치인의 지지율이든 계속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신을 차리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좀 김부겸 의원 25만 원 고집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부채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지금 440조가 늘어서 지금 이제 1,080조로 윤석열 정부가 해서 지금 이제 1,100조가 지금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갈수록 지금 청년 세대가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채 부담은 오로지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가 지금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뿌려서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청년 세대에 저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조차도 이런 언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동연 경기지사 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보니까요.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을 합치면 17%, 35%를 합치면 과반이 넘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중도층 민심이 캐스팅 보트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중도층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래프를 봐도 이제 지지 의향층하고 그다음에 절대 지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쪽이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적극 지지층의 이 수는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좀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민들을 상당히 좀 적으로 돌려놓고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를 다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 다른 대선 주자는 확장성이 있느냐? 예. 국민의힘 주자들은 확장성이 있는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지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높은 것이고 또 지지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 쪽에서도 다른 주자들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의 대선 주자들 전반적으로 다 비호감 정치인이라는 것이고 정치판 자체가 비호감 정치판이다. 예.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만 유독 비호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재 여론조사 데이터에도 맞지 않는 설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 자체를 왜 이 한국 정치가 비호감이 됐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권 교체 여론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권 교체 여론은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51%로 나타났고요. 정권 유지 여론 40%로 나타났습니다. 이종구 평론가님. 네네. 그렇지만 방금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도층 응답 과반을 넘은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좀 중도층 잡기에는 좀 아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바로 그럴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어떤 그 지지율이 고착화돼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렁거림이 없이 뭐 계속 30%대를 계속 이 뭐랄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가 바로 저 지점입니다. 정권 교체 열망이 한 50%가 넘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0%대거든요. 그 갭은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좀 아닌 것 같다. 비호감. 그 부분이 거의 20%포인트나 된다는 거죠. 단순 비교를 한다면. 예.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율과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갤럽에서 아마도 4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40%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본인 지지율과의 갭. 이 갭을 지금 극복을 하려면 자신한테 대한 어떤 비호감의 가장 큰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 뭐 그것을 진짜 면밀하게 다시 따져야만 본인이 이 민주당에서 당원들이나 혹은 또 이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이겠죠. 오늘 26일 결심 공판이 예고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그대로지만 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은 재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대표 고의는 아닐지라도 좀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위증서 교사 같은 경우는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지연되고 말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께 지금 1심이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2심이 이제 진행되니까 이게 위증교사 관련해서 2심의 재판부가 교체되고 이런 게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뭐 별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뭐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3월쯤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인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좀 헌법재판소 지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얘기한 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 하자 하는 게 뭐 이름만 뭐 레벨 가려만 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거 그거 빼면 할 거냐? 그럼 추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실천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에 추경하겠다는데 그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거 받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 쿠폰 하는 거 안 하고 그럼 우리는 하겠다. 그럼 추경하자. 추경을 왜 합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내수가 어렵고요. 청년 세대 얘기하시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누구 탓입니까? 윤석열 정부 탓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추경하자고 하는 거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최상목 대행도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요즘 최근에 바뀌긴 했지만 이게 무슨 젊은 세대 빈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세수 펑크나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2년 동안 세수 펑크난 게 얼마냐고요? 그거 얘기 안 하고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하고 경제 책임이 문재인 정부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 알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는요, 어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이 인물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대권 도전하십니까?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수반 아니니까 국적이 당연히 한국이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제가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라고 했죠?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범보수층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띄우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집중 공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